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제역 신도시, 단독주택, 도시형 주택, 그리고 마트 등 새로운 트렌드에서 짓는 게 있어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R3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 단독주택을 지은 현장은 없더라고요. 도시형 주택 현장은 일부 있고 거기에 대한 현장이 어디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져 있고 새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 방향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제역 신도시 2. 모산영신 지구의 새로운 건축 현장 1. 단독주택 모산영신지구 37-7 2. 도시형 주택 1층 주차장 2에서 5층 다세대 주택 모산영신 8-9 건축 중인 모산영신 10-4, 10-5 3. 주차장 부지 대형 마트로 개발 4. 교회 별표 신실교회 별표 평택 침례교회 5. 한바 모산영신지구 35-5 비워놓지 않고 임대 단기간 임대 3. 또 다른 개발 방향 1. 유치원 부지 2. 다중주택 3. 전체 식당 등으로 개발 4. 결론 지제 신도시가 어딘가를 한번 살펴보고 모산 영신지구의 건축이 한창인데 어디에 단독주택을 지은 현장이 있고 도시형 주택 지은 현장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차장 부지에 스마트라고 마트로 지은 현장이 있고 교회가 신실교회, 평택 침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밭집을 지어놨던 현장이 있는데 일주일 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바집으로 1년간 세를 줬는데 세를 알차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발이 안 되어 있지만 또 다른 개발은 유치원 부지가 곧 건축이 될 것이고 아론이나 아니면 근생부지 전체를 식당으로 하고 주차장 주변 단층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가지고 있는 땅을 그냥 놔두지 말고 활용을 하자. 단기간으로 임대를 주든 아니면은 창고로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알찬 내용들을 저희 지제역 부동산이랑 상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땅값 10억에서 20억 되는 땅을 그냥 놔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제 신도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제역 인근의 동측 지제역을 저는 지제 신도시라고 칭합니다. 앞으로는 왼쪽에 많이 생기겠죠. 이런 신도시가 지제역을 두고 동쪽으로 지제세교지구, 영신지구, 모산영신지구, 동삭지구, 동삭이지구, 신촌지구, 세교지구로 나뉩니다. 이쪽 바운다리를 저는 지제 신도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아파트가 몇 세대냐면 한 2만 5천 세대가 돼요. 엄청 큰 규모죠. 여기에 지금 장사할 업종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장사 시작할 것들이 엄청 다양한데 그런 것들을 하고 땅 가지고 있는 분도 그 땅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땅을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고 최대한 땅값이 높게 개발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높여서 지을 수 있느냐는 여기 지구 단위 계획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요 핵포인트는 단독주택, 도시형 주택이 핵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의 마트, 그러면 단독주택이 왜 들어설 수 있느냐? 그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정돼 있어요. R3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단독주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도시형 주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R3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도시형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단독주택으로 지은 곳은 딱 한 군데 현장이 있어요. 그 단독주택 현장에 누군가 살고 있어요. 제 지인이 말하기를 단독주택에서 살기 편하고 좋다고 하던데 한번 단독주택을 살펴보고 그리고 도시형 주택으로 지은 현장은 많지가 않아요. 딱 한 개의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2개 현장이 있고 도시형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도시형 주택,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 마트가 들어섰어요. 1층을 크게 마트를 하고 그 다음에 2, 3층을 주차장으로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독주택, 도시형 주택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트 쪽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단독주택 현장이에요. 단독주택의 위치는 37-7이에요. 여기 37-7 현장에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는 거죠. 37-7 여기 현장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림처럼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집의 전면까지 깊숙이 촬영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독주택 개발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어요. 장점은 도시에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단독주택을 지을 때 산속이나 외곽으로 많이 짓는데 지제역 BRT 정류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땅을 놔두지 말고 1층으로는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5층으로 짓고 도시형을 짓더라도 미래에 대한 개발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R3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워놓지 말고 그냥 단독주택으로 간단하게 지어서 살면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불화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층간소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독주택을 짓자. 여기 위치가 아까 보여드린 그 현장이라는 거죠. 다음은 S마트의 현장을 표시를 해드렸어요. S마트는 24블럭 9 로트 여기에 마트가 들어서 있어요. 1층은 크게 마트로 쓰고 있고 2층, 3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마트로 장을 보러 가시는 분 중에 주차장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차장이 2에서 3층으로 되어 있어 S마트 개발 계획이 좋고 또 하나는 대형 식당 등이 좋아요. 아파트 인근에 이런 큰 마트가 들어서 있는 거죠. 주차장 부지의 개발 방향은 대형 마트로 하거나 대형 식당을 하면 좋다는 얘기죠. 주차장이 편리하죠. 공사비의 부담도 많이 들지가 않아요. 주차장이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이렇게 개발한 거죠. 그 다음은 종교 부지인데 종교 부지는 두 군데예요.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그래서 여기 부지는 신실교회가 있고 여기 부지는 다음에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신실교회 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택 침례교회가 여기 부지에 있는 거죠. 이렇게 평택 침례교회가 형성돼 있고 다음은 한밭집 개발 사례입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곳이 한밭집이 있던 자리였는데 일주일 전 한밭집이 철거가 됐습니다. 대림 아파트랑 퍼스티움이 입주가 되니까 땅 주인이 한밭집으로 땅을 빌려주고 한밭집 하는 사람이 건축을 했습니다. 월세를 많이 받고 한밭집으로 토지를 임대를 준 거죠. 비어있는 땅을 넓게 두지 말고 가지고 있는 땅을 이와 같은 사례처럼 한밭집이든 아니면 1층의 커피집이든 1층의 식당 전체를 땅으로 임대를 주고 임차인이 건축을 하는 조건으로 세를 줘도 돼요. 그런 의뢰를 저희 지제역 부동산에서 많이 받고 있으니까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시면 나대지 상태에서 세를 놔드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멘트 운영하는 분이 오셔서 한 달에 얼마를 줄 테니까 땅을 임대를 얻어달라. 그 대신 그 땅을 본인이 1층에 자가를 깔고 거기에 건설에 대한 걸 쓸 수 있는 것을 찾는 분이 계셨어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 중 이런 방식을 좋아하는 임대를 놓는 분도 계시고 안 놓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토지를 세를 줘도 되고 아니면 식당을 1층에 한 30평 정도로 하고 위에는 주차장을 10대 정도로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분도 계세요. 대신 공사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공사를 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여기 위치에 한밭집으로 세를 줬다가 철거된 사례입니다. 한밭집 사례는 땅을 비워놓지 말자. 가지고 있는 땅을 비워놓으면 뭐합니까? 세금 나가고 이자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땅을 비워놓지 말고 개발하자. 한밭집으로 세를 주자. 단기간 임대를 주고 단기간으로 식당으로 임대를 하자. 이런 걸 전문 공인중개사를 활용하여 임대소득세를 받자 이런 거예요. 도시형 주택의 현장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긴 준공된 도시형 주택이에요. 위치는 8-9인데 여기는 전체를 도시형 주택으로 세를 줬는데 보통 이렇게 세를 주면 한 90평 기준으로 해서 월 1천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월세를 1,500까지 받더라고요. 그런데 도시형 주택으로 세를 주면 세대가 15, 18세대까지 나오니까 세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차 대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도시형 주택은 한 세대당 주차 대수 0.7대예요. 그래서 세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건물 공사도 깔끔하게 하셨죠. 그래서 도시형 주택의 장단점은 최대의 임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주차 대수가 0.7대예요. 5층으로 개발이 가능해요. 1층에 피로티로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소형 위주로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건설임 대주택을 활용하면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형 주택은 어떤 부분이죠?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택수가 14세대면 14세대가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수로 많이 들어갈 때 취득세 이런 게 있죠. 이걸 건설 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혜택이 많은 거죠. 그래서 도시형 주택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건축 중인 도시형 주택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두 개 현장인데 10-4, 10-5 여기에 지금 도시형 주택으로 건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고 있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부지는 좀 전에 얘기한 교회, 유치원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부지는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은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 지제 신도시 아파트 좀 전 2만 5천 세대에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유치원 사업도 유리하다. 유치원 사업도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대형 식당 같은 경우도 1층 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R3를 가지고 계신 분들 단독주택도 개발이 되고 도시형 주택도 개발이 되고 주차장도 개발이 되고 교회, 한밭집, 유치원 등 대형 식당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비워놓지 말자. 임대를 놔서 한밭집이든 건축자재를 적재할 수 있는 곳이든 아니면은 대형 식당이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비워놓지 말고 얼른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 오세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땅을 비워놓지 말자. 세 번째, 변화하는 지제역을 주목하라. 지제역이 앞으로 5개의 펜타 역세권 5개의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삼성 전문 기술자들이 지제역에 많이 사시고 인구가 아파트 입주민이 2만 5천 세대로 엄청 큽니다. 여기에 다양한 개발 방향, 새로운 개발 방향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평택 지제역 방송국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거나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시면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네 번째, 임대를 원한다 그러면 저는 도시형 주택을 많이 권유를 해드려요. 여기 딱 하나가 있고 지금 2개를 계획 중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 주택이 대안이니 여러분들은 세대당 0.7대인 도시형 주택을 고민해 보시고 또 화장실과 샤워실을 많이 만들면 세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중주택도 개발 가능한 거예요. 다중주택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맡겨서 여러분들 PM, CM 등을 전문가에 맡기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임대가 잘 나가게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절약하고 금융이 잘 나오게 하고 미래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임대를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은 구독자분들께 다양한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앞으로도 더 알차고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힘을 보태주냐? 여러분 구독, 알림, 좋아요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명언. 성공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에게만 온다. 실패는 스스로 체념해버리는 사람에게 온다. 여러분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